한국은행이 얘기하기를 스트레스 SR 실행 이후에 대출이 안 나와서 이제 집을 살 수요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집값 급락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집값이 급락되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드라마틱하게 낮추거나 대출을 풀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제 버티다 끝까지 온 게 지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 정부가 스트레스 SR 실행 이제 2024년 하반기에 50% 적용, 25년 1월 1일부터 100% 시행, 경기 대응 완수자금 적립, 충당금 적립,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이제 대거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이 줄어들고 가상금리가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대출이 급감하면서 집을 살 이제 가수요도 같이 사라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수요가 이제 대거 사라진다라고 봐야 됩니다. 가수요, 프리미엄이나 시세 차익이나 여러 가지 기대치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. 뭔가 좀 더 기대하고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어도 대출이 안 나오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이제 결국에 이제 대출이 급감하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제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내놓겠냐라는 겁니다. 표현은 완곡하지만 잘 따져보면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제 체제가 바뀌면, 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라 이제 많은 것들이 확 뒤집어지죠.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,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, 어떻게 받아들이냐,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,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어제 갑자기 결정하고 오늘 실행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이제 방향들이 잡혔고 심사하고 논의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이제 실행이 되더라는 겁니다.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과정들이었던 거고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행이 되고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. 이제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삶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. 결국은 좀 더 이제 우려스러워지고 좀 더 염려스러워지는 겁니다. 차근차근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세상은, 앞으로의 최소 몇 년간의 시대는 디레버리징이다. 이제 대출을 축소 사회다. 더 이상 빚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세상이 되어 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그에 걸맞게 우리는 또 새로 적응을 하며 지내야죠. 그러려면 이제 쉽게 욕심부리고 빚으로 레버리징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좀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런 기대를 안 해야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미 무리하게 빚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? 어떤 대가를 치르겠습니까? 이미 그네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의 대출을 넘어선 대출을 이미 받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일부 상한 요구 들어가는 거고, 상한 요구에 이제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. 지금 이제 결국 그 어려워지는 이제 초입에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겪게 될 텐데요. 이제 결국은 이제 생각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, 더 어려워질 것이다,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산정하고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.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, 힘들어진다, 이걸 말로 하면 잘 안 느껴집니다. 사람이 밥을 굶는다는 거,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라는 거,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, 얼마나 서러운지, 마음 편하게 누울 주거 공간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,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. 참
힘들고 어렵고 서글프고 서럽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질 거다. 대폭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있잖아요. 그냥 사람이 아닌 그냥 없는 사람, 유령인간 취급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. 씁쓸하죠. 서글프죠.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전락하고 몰락하고 망가지더라는 겁니다.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투기하고 설쳐대다가 그 지경까지 추락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지내면서 더욱더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며 사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들은요, 의심병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되게 보수적입니다. 모험을 되게 싫어합니다. 자기가 아는 행동 범위 안에 그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 아래서 움직이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. 왜냐?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.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 지키는 게 무진장 어렵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? 지키는 거다. 지키는 게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. 그걸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. 사는 게 되게 대단하고 되게 뭐 열심히만 하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 부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.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해도 부자는커녕 거짓골을 못 면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운이 상당 부분 작용합니다. 운빨입니다. 운빨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쭐댈 필요도 너무 거드는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대출이 축소되고 집 살 사람이 없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거. 그러는 중에 우리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우리의 돈으로 잘 이렇게 축적하고 불려나가면서 정말 집값이 완전 싸지는 시기가 왔을 때 정말 이제 빚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본을 늘려서 집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하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결국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한 달, 두 달, 1년, 2년 잘 보내면서 좋은 때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.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세상,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.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여유롭게 살고 누군가는 매우 궁핍하게 산다라는 겁니다.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, 어떤 삶을 잘 만들어낼지 잘 궁리하고 다듬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